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이야기 니하오 중국어 중국 개관을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38, 39쪽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중국어를 배웠는데 중국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쭉 쏙쏙 집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중국의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예요. 제곱킬로인데 사실 우리나라 면적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중국 면적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중국의 면적은 세계 4위다. 세계 4위로 크다. 세계란 말을 뺐는데 세계란 말 붙여서 적을 수 있으면 쓰세요.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여러분 인구는 워낙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13억 인구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통계 자료가 굉장히 오래전에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13억보다 훨씬 많다고 추산을 해요. 약 17억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인구 집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스치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를 낳으면 호적에 올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아이, 남자아이가 나올 때까지 낳은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호적에 안 올리고 남자아이만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인구의 집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인구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는 지금은 약 17억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요. 인구는 세계 1위입니다. 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中国 土地大 人口多 人多土大 이렇게 말을 하죠. 인구가 많고 그리고 면적이 넓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민족을 좀 기억을 꼭 해두실 건데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한 개의 민족이 아니란 얘기죠. 한족 90% 이상과 55개 소수민족. 그러면 총 몇 개의 민족이 있나요? 몇 개의 민족이 있죠? 총 56개의 민족이 있다. 56개의 민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송하는 중에 차오르라는 가수 있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인데 그 중에서 소수민족 출신, 묘족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역색이 되게 뚜렷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구역에서는 4개 직할시가 있습니다. 4개 직할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베이징,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이쪽 무렵에 있는 티엔진이 있어요. 티엔진, 그 다음에 종칭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지도에 선생님이 나와 있진 않죠. 지금 선생님이 중국 개관에서 연계한 유튜브 영상을 올릴 텐데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같이 표시를 좀 해둘게요. 그 영상을 보고 여기 뭐가 있다고요? 천진, 티엔진 요 무렵에 있어요. 천진. 그 다음에 충칭이 있다. 자, 이렇게 4개의 직할시가 있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는데 2개의 특별행정구. 자, 홍콩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또 여기 근처에 뭐가 있어요? 마카오. 여러분 마카오 들어봤죠?
뭘로 유명해요? 그 예전에 도둑들의 마카오 박인가요? 나오죠? 마카오. 보통 도박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카오는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기는 오성홍기예요. 오성홍기, 우싱홍지, 우싱홍지. 자세한 사항은 연계된 유튜브 영상에서 좀 더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선생님은 무엇을 설명할 거냐? 중국에 워낙 지역이 넓죠. 면적이 넓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정도냐면 중국은 표준시를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서울이랑 부산이랑 시간을 똑같이 계산을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서쪽에 있는 끝이랑 동쪽에 있는 끝이랑 시간은 같이 적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차가 서너 시간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역색도 특이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은 방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방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투리가 있다는 거죠. 지역 방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언이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선생님이 한 예시를 들어줬었는데 여러분 너 이름이 뭐니? 라는 거 우리 중국어 표준어로 배웠어요. 你叫什么名字? 하고 배웠죠? 이것을 방언 저 밑에 홍콩에서 쓰는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니맹맹이 돼요. 니맹맹. 그리고 우리 나이 선생님이 아는 게 홍콩어로 이것뿐이라 이걸 예시를 듭니다. 19은 우리 19岁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홍콩 캔터니즈로 하면은 싸까오가 돼요. 그래서 방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표준어를 제정을 합니다. 표준어를 제정을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표준어를 따로 배워요. 이 표준어를 갖다가 부통화라고 합니다. 보통화. 자, 이거는 노트에다 꼭 적어 놓길 바래요. 우리 책 앞에 보면은 좀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통화. 네, 이거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럼 앞 페이지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10쪽, 11쪽으로 와서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자면 여러분 자, 우리가 배울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이번은 아까 전에 본 것은 중국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 중국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라고 나와 있죠. 수도는 베이징. 자, 비법이 담긴 보물상자와 지도를 주마 하면서 지도에 뭐 이런 거 찾아보라고 하죠. 베이징에 가니까 뭐가 있다. 이렇게 찾았어.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한위, 한어라고 한다.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이 쓰는 언어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여기다가 한어, 병음을 써볼게요. 자, 여러분. 한위는 여러분 중국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중국어.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자기끼리 부를 때 우리가 우리말을 국어라고 부르듯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한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조가 바뀌면 뜻이 바뀌는 중국어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위. 자, 한위라고 했어요. 성조가 사성에서 이성으로 바뀌었네요. 한자에 성조가 바뀌었죠? 자, 이럴 경우에 한위 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한국어가 돼요. 그래서 중국어의 성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봤죠? 여러분 수행평가 얘기하면서도 시는 뭐뭐이다지만 시는 숫자 10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의 성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유라고 했을 때는 중국어, 한유 이성으로 읽었을 때는 한국어가 된다는 거 주의해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족이 쓰는 말이라서 한유라고 한다. 자, 쭉 보고요. 자, 여기 아까 설명했던 부분 다시 나오네요. 지역에 따라 방언이 다양함으로 표준어인 부통화를 만들어 보급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중국어에서는 예전에 우리 영상에 봤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복잡한 횟수를 줄여서 쓰기 편하게 만든 간화자를 쓰고 있다. 지엔화즈라고도 하고 지엔티즈라고도 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두 말을 같이 써도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책에 보면은 지엔화즈 어떤 데 보면은 지엔티즈 라고 하는데 보통은 지엔티즈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엔티즈 간체자로 기억을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간체자, 지엔티즈, 간체자. 简化字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배울학자, 학자인데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획수를 확 줄여버리죠? 자, 이렇다는 점 기억을 해두고 우리 자세한 것은 선생님이 연계한 영상을